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통한 쇼핑 쪽이 늘면서 올해 1분기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의 전망을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크게 갈리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뒤늦게 과열을 넘어 과잉의 경보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공급 증가와 금리 상승, 정책 규제 등 3대 리스크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3.10포인트 올라 2,395.6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11포인트 상승한 66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촌놈의 정석주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시원스러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그 영향을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자, 특히나 오전 10시 10분께는 2402.80을 찍으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써내려가는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 장의 마무리와 함께 내일 장의 전망도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잘 올라와줬어요. 하루 조정을 받고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여 졌는데 오늘 하루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드디어 올 게 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5월 초술이었나 그때쯤에 아침 방송에서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시장이 더 가긴 갈 거다. 2,500이냐 2,600이냐 이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조정을 받고 가면 2,600도 가능한데 조정을 안 받고 계속 가면 2,500 가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예상해왔던 그런 시장 흐름이만큼 많은 내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 하루 시장은 대표님이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2007년과 2008년의 추억이 떠오르는 상황이라고 뽑아주셨네요. 네, 2007년과 2008년이 생각나는 추억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워낙 정우영 대표님은 증권시장 내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의 흐름도 짚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2007년과 2008년,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나요? 지금 상황이 그때랑 상당히 유사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아쉽다 그러면은 실속이 없다는 게 그게 좀 아쉬워요. 제가 이제 그 말씀 좀 드려볼게요. 코스피가 700이나 800
100포인트 정도였을 때 그때 보통 하루에 상한가가 30개에서 한 90개 정도 나왔어요. 평균 60개가 나왔습니다. 비록 15%였지만 그리고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50개 정도 나왔었어요. 양시장 합해서. 근데 오늘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48개밖에 안 됩니다. 그 실속이 없어요. 그리고 증권 지수를 보면요. 2007년보다 절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는 가긴 가는데 사실 그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게 역사상 신고가 맞나 아마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제 역할이 뭐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이제 이걸 말씀드린 건데요. 2007년과 2008년에 어떤 사항이 있었고 지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2,400을 장중에 돌파했다가 살짝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 드리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좀 제대로 받고 가면 2,600이 가능한데 조정을 안 받고 어영부영 조금씩 그냥 억지로 가다 보면 한 2,500 뭐 좀 넘거나 아니면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물론 시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뭐 지수가 엄청나게 간다. 더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그거 모를까요? 90년대 중반에 이미 한국의 이론적인 지수는 2,000이었고요. 2007년에는 3,000이 넘었어요. 지금도 4,000이 넘어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가하고 실전하고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7년에도 뭐라 그랬냐. 3,000은 양반이고요. 4,000 간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미 10년 전에. 그리고 바로 5년 전에. 5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런 말을 계속 하는데 자 그러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2007년부터 2008년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여기라고 보면 돼요. 대충.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한번 밀리겠죠? 그 다음에 제대로 한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정을 안 받을 경우에 이게 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찌글찌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냥 꺾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왜냐?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특정한 고점이 똑같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3개월 뒤에 기록하는 것보다는 1년 뒤에 기록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안매가 되는 거예요. 경력이 짧으신 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손안매가 되고 고점의 시기가 늦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최고점은 언젠가는 오죠. 그리고 더 높을수록 좋아요. 그건 다 아는데 고점이 느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빨라질까 봐 이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수 100포인트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해요. 그랬다가 50까지 떨어져요. 다시 또 10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본전 같죠.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여기서 2007년에 여기서 고점 선언했어요. 2085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2070선 넘었을 때부터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여간 그 이후엔 제가 절묘하게 적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 봄에 1550을 깬 적이 있었는데 제가 1550까지 깬다 그랬는데 1537까지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기가 막힌 조언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때 다시 1900을 찍으니까 모두가 또 합창을 했습니다. 계속 간다고. 근데 저는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현물에서 수익이 안 났냐? 났어요. 무슨 얘기냐? 일단 유동성 장세가 돼서 돈이 한번 풀렸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와도 현물에서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는 시나리오는 뭐냐? 그거예요. 일부 대형주만 계속 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개인들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끝나고 돈이 돌아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소득과 자산이 균형적으로 분배가 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실적이 늘어나겠죠? 실적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 창출이 되고 다시 또 선순환 사이클 타는 거예요. 똑같아요.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 안 도는 거예요. 유통이 안 돼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첫 번째 뭐냐면은 빨리 조정을 받아야지 더 높이 더 멀리 간다. 여기서 어설프게 가면은 그냥 어설프게 끝난다.
만약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제가 2008년하고 2007년에 해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해드릴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때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사실 제가 올라갈 때 크게 먹진 못했어요. 먹긴 먹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구간에서 고점 선언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구간입니다. 여기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08년 봄에 뭐라 그랬었냐면요. 1000포인트 깨질 거라 그랬어요. 그때 다 저더러 미쳤다 그랬어요. 남들은 3000, 4000 얘기하는데. 근데 그럼 이 구간에서 그러면 수익이 안 났냐?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형주만 가는 것보다는 순환매 드는 게 낫다. 이걸 꼭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텍스트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석 투자의 당위성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왜 당위성이 필요하냐면요. 수익 추구라는 것은 아쉬운 결과가 발생해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더 벌고 덜 벌고의 차이입니다. 근데 위험관리는 여기서 아쉬운 결과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존에 심각한 문제 발생해. 무슨 얘기냐? 깡통돼요. 신용 썼던 사람들은 지수가 한 300포인트까지는 필요 없어요. 200포인트 빠지면 그냥 깡통돼 버립니다. 그래서 위험관리와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좀 제가 볼 때는 현재 사이클 2007년, 2008년 사이클에 이제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 최고점 대비 하락이 과거에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 89년부터 92년까지 54% 빠졌고요. 94년부터 98년까지 75% 빠졌어요. 그 다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56% 빠졌습니다. 이게 종목이 아닙니다. 지수 하락률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엽기적입니다. 99년부터 2001년 저점까지 84% 빠졌고요. 2007년에서 2008년까지 무려 70%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수가 지금은 좋은데 죽을 때까지 가지 않아요. 또 올라갈 때는 올라간 대로 리딩 해드리고 또 내려올 때는 내려온 대로 리딩 해드려야 되거든요. 왜 많은 투자가 결국 주식 하다 보면은 처음에 시작해서 5년 전에 할 때 5%밖에 못 버느냐? 95%가 결국은 손실 봐요. 왜? 위험관리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런 종합적인 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이게 먼 얘기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하자. 이걸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면인 만큼 앞선 사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짚어보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해 가시기 좋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를 통해서 앞뒤 전후 상황을 좀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전개될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고지사항이 또 있죠. 저희 평택촌놈 정석투자가 시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녁 9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입니다. 7월 3일부터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10시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시간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장 한마디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을 해줬는데 코스피는 2400선 돌파 이후 조금의 상납을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2395선에 대해서 지지가 됐습니다.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고 신고가 기록했다 이 정도고요. 코스닥은 21선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조금 아쉽죠. 왜? 음봉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코스피 선물보다 약한 추세예요. 그러니까 하락 같은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코스피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분명히 플러스 마감했는데 음봉 나왔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거라 그러면 21선 회복했다는 게 긍정적인데 음봉 마감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죠. 오늘 같은 날. 그리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제가 코스피나 선물보다 약한 추세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코스피나 선물은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거만 못했어요. 좀 웃기지 않아요? 그동안 지수, 정상적으로 끌어올렸던, 억지로 끌어올렸던 삼성전자가 해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거는 플러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 느낌은 꼭 하락 같아요. 일단 음봉이 나왔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 이 3대 핵심 요소거든요. 코스피, 선물, 삼성전자. 근데 이것만 고가를 돌파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전자 대형주들이 오늘 그렇게 생각보다 세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앞선 오늘장 한마디를 통해서 연관돼서 말씀드렸고요. 좀 아쉬운 부분에 코스닥이 음봉으로 아쉬운 마감을 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 함께 정리 도와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에요. 또 내일장이 이번 주 거래의 마지막 날인데 내일장 전망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내일장 이제 마무리할 시즌인데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국 국내에는 삼성전자 등락, 국외는 미국 시장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오늘밤에 미국 가고 내일 삼성전자 가면 더 가겠죠. 둘 다 하락하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더 이상 저는 단기 예측은 자신이 없고요. 추세적인 거로만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두 가지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추세 상승보다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코스피는 좋았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이미 밀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코스피가 올라가도 겨우겨우 올라가고 오늘 같은 날도 음봉 나오는 정도인데 약간만 코스피가 주춤하면 어때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의 전망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내일장 전망도 함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주요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이 올라왔습니다. 방위사업청과 1,208억 규모의 수주 계약 소식 들려왔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화장품주에 대한 이슈예요.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증권주인데요. 코스피 2,400 돌파에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메리츠종금증권 또 올라왔습니다. 7,480억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올라왔어요. 방위사업청과 1,208억 규모의 수주 계약 소식이라는 이런 호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3% 가까이 올라왔고요. 2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6월 중반에 23,200원이 최고가였는데 조금 눌렸다가 오늘장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흐름인데요. 자, 대표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수주 계약 소식도 들려왔고 가격대도 2만 원대를 회복을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앞에 부분에서 좀 길게 얘기해서요. 이제 이슈 앤 뉴스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미 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120선에서 들어가자.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지수 빠져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패러다임이 무너졌어요. 원래는 이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수가 지금부터 1년 동안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랬을 경우에 80% 종목이 같이 상승하고 같이 하락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하고 종목하고는 따로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종목은 사실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KTX를 타보시면 그 현대로템이라고 그 마크가 찍혀 있어요. 네, 그거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독점 기업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 흐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현대로템은 잘 지켜보시다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120선 조정 오면 매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해서 간략하고 아주 굵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보유자는 홀딩을 하시고요. 또 직장인 단기 121선 이용해서 미 보유자는 가격대 잘 참고를 해서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빠르게 알아볼게요. 화장품주에 대한 이슈가 떴는데요. 2분기 실적 부진의 전망에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한때 최근에는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줬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이제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런 컨센서스 같은 게 나오는데 화장품주에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그 사드 보복 때문에 피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증권사에서 모처럼 만에 그 어떤 목표가 하향, 사실상 그 매도 사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이틀 전이었나요? 서울정제TV에서 뉴스를 제가 봤어요. 네, 매수만 외치는 증권사 89%가 매수, 매도는 1%도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중립인 이런 그 견해가 많았다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저들 종목 중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가 좀 심하지 않은 게 한 종목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종목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분석을 함께 도와주시는데 이후에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예요. 증권주가 코스피 2400 돌파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지수가 오른다면은 증권업종 그리고 은행 그리고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탄력을 많이 받기 마련인데요. 어제장에서도 저희가 짚어드렸던 종목도 함께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는 뭐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대표님과 함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수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증권업종이 뭐 상승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후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바로 이 패러다임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2007년에 최초로 2000포인트 갔을 때 그때 증권업종 지수가 무려 5200이었어요. 5200. 지금 2600입니다. 딱 절반이죠. 우리가 이제 종목으로 말하면 그거요. 5만원짜리가 한 만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25,000원 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지수가 역사상 최고점을 좀 지속 거듭해서 갱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5,000, 심하면 6,000 가야 돼요, 지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실속 없이 가서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일부 전기전자 대형주가 억지로 좀 끌어올리다 보니까 표면적인 지수는 좋은데 제가 그러잖아요. 300포인트 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한 2100 된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주식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하신 분들은 정말 어이가 없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증권주가 이것밖에 안 갔어? 이것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미 2달 전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 증권주가 이번에 한번 마지막 불꽃을 튀울 것이다. 그래서 있던 사람들은 좀 더 홀딩해야 돼. 없던 사람들은 굳이 따라잡지 말자. 왜? 이번에 조정 한번 제대로 받을 때 그때 제가 사인 딱 내드릴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직장인들은 대형주 들어가시고요. 전업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3대 그 개별주 성향의 증권주가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SK증권, 하나투자증권, 그 다음에 유한타증권. 옛날에 동양증권이었죠. 이미 저는 그거로 15년 전부터 계속 추천을 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게 뭐냐면 좀 어차피 여기서 연동성이 떨어지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지수가 조정받으면 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확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탄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배팅 사인 낼 테니까 그때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신증권이라든지 메리츠화재, B&K 금융지주 등 이런 다양한 금융업종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금융주들의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거기에 스트레스 테스트죠. 이 재무 건전성 평가를 통과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이어서 우리 시장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또한 증권업종, 증권주인데 메리츠종금증권이 7,4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그런 공시가 떴습니다. 자,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5,080원에 마감을 했어요. 최고가는 5,250원을 찍고 난 이후 좀 내려오는 흐름인데요. 자, 대표님, 이 메리츠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울기가 좋고요. 오늘까지 상승력이 좋은데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3자 배정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가보다 월등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본다 그러면 더 갈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세요. 그냥 큰 욕심 내지 마시고 그래도 매도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론대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3자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개인 조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단체한테 이제 그 유상증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메리트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유상증자가 있는데 주주 배정이 가장 일반적이다. 3자 배정은 뭐 아니면 토다. 이거 정말 나중에 정말 엄청나게 가거나 안 가거나 일반 배정이 가장 수준이 떨어진다. 왜? 일반 배정은 아무나 증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3자 배정이라서 기대할만 하고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건 맞고요.
지급은 매도하고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르스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 보유자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대우건설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할게요. 아모레지가 올라왔네요. 네, 오랜만에 건설업종이 올라온 것 같아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넘게 올랐고요. 7,2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고가는 5월 23일 8,180원을 찍은 이후에 좀 추세가 내려오는 듯 했는데 오늘장에 이런 탄력적으로 다시 7,000원대를 회복을 하면서 탄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올라왔어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보유자 홀딩하세요. 네.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들어가시고요. 만약에 지수 조정받아서 한번 크게 다운되면은 추세 매매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그때가 7년이었죠. 그때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때 가격상으로 봤을 때 33,000원대 정도 올라갔었는데 이게 한 거의 6,00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락을 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한 80% 내려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계속 망가졌어요. 여기서 이제 이거 급락한 거야, 뭐 까짓거 이거는 뭐 지속 급락할 때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망가졌다는 거죠. 근데 대우건설 정도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물려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마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 올릴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의 보유 포지션 그리고 보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우량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모레지가 올라왔는데 앞서서 화장품주에 대해서 전망을 도와주셨을 때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모레지가 올라왔어요. 자, 대표님, 아모레지는 어떤 전략을 참고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고평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적정주가 126,600원이거든요. 그럼 지금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다른 화장품들은 여전히 고평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바로 현재 가격대 전후에서 접근하면 제가 볼 때는 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제약바이오주와 그리고 화장품주가 항상 선방이 됐을 때 그 부분에서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모레지는 그 종목들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게 좀 적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이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현재가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대우건설과 아모레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세아베스틸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농심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세아베스틸이 올라왔어요. 세아베스틸 오늘장 흐름 볼게요. 6%가 넘었고요. 29,550원입니다. 최근 추세가 계속 상단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세아베스틸은 최근에 흐름 좋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흐름이 좋고요. 일단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철강금속이 그렇지만 이것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옛날에 기아 특수강이었어요. 이게 기아 특수강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20년 된 거죠. 20년 안 된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원래 기아 특수강이 이게 인수돼갖고 세아베스틸 바뀌었거든요. 근데,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위로 21선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지수 조정이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오늘은 홀딩 종목 많이 하잖아요. 일부러 그런 종목만 엄선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준비할 때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스태프들이 1차로 쫙 한번 종목을 압축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고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만 잘 활용하셔도 아마 직장인들은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섹터별로 나누는 이 종목들 정말 고심 끝에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적정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자, 보유자는 홀딩 그리고 미보유자는 21선 이용해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세아베스트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농심이 올라왔습니다. 농심은 오늘 3% 넘게 빠졌네요. 33만 5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작년 10월에 최저가가 28만 2천 원. 그 저가를 최근에도 좀 찍은 것 같은데 이후 상황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농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세 흐름이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 들어가 주세요. 왜 그러냐면, 현재 그 시장에서 주도한 게 뭡니까? 기술주죠. 수출주잖아요. 근데 지수가 조정받으면 아마도 제가 볼 때 내수주들, 가치주가 갈 겁니다. 그래서 IT보다는 내수주 쪽.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잘 들어보세요. 농심, 세아베스트, 대우건설, 아모레. 아모레 같은 경우는 물론 수출 개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성향의 섹터를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고요. 또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직장인 단기 61선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별주였습니다. 세아베스텔과 농심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나노신소재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바이오니아가 올라왔네요. 네, 나노신소재 화학업 쪽에 있는 코스닥 종목인데요. 오늘 16% 넘게 올라왔습니다. 15만 400원이에요. 15,400원입니다. 최근에 3월 3일 저가가 11,250원이었는데 바닥권에서 슬슬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나노신소재는 최근에 오늘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5에서 10% 정도 더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재매해서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한 가격보다 작게는 5%, 많게는 10% 더 싸게 잡으면 어때요? 그 자체가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5일선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만약에 5일선 전후가 되면 접근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에서는 이 가격대에서 매도 후에 다시 눌렸을 때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또 5일선 이용해서 전업단기 미보유자에 대해서 접근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5일선 가장 위에 있으니까요. 이 가격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주는 바이오니아가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 또한 오늘 탄력이 좋습니다. 8% 가까이 올라왔고요. 5,950원인데 오늘 최고가를 썼습니다. 6,040원까지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 자, 추세가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대표님, 제약주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바이오니아는 어떻게 보세요? 네. 김은혜 씨랑 방송을 같이 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한 주식 적는 것보다 더 차트를 잘 보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추세 때문에 이걸 고른 겁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적정주가 대비로 고평가인데, 사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제약과외가 고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셔도 되는 가격이고요. 이건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5일선 매매하시면 좋겠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좋아요. 네, 아주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 무려 5년 전 저점 라인을 지금 찍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실격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최고점 기록하고 나서 한 2년이 지나야지 개별주는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최고점에서 기록한 게 언제입니까? 2013년, 4년 전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살짝 들어 올렸다 내려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가격이라 그러면 사실 개별주에 불과하지만 비록 고평가된 제약주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대응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최근 추세가 좋습니다.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단기 5일선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섹터에서 만나본 종목들 지금 현재 가격대와 그리고 홀딩할 만한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테마주까지 알아봤고요. 중요한 내일장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보도록 하죠.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중소형주에 집중해보자 라고 하셨고요. 자, 테마는요, 전기차 관련주가 오늘도 올라왔네요. 네, 정석투자 계속적으로 함께하신 시청자분이라면은 내일장의 공략 업종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최근에 주도한 업종 외에 지금 소외된 업종에서 지금 잡아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업종에 대해서는 전기전자, 증권 오늘까지 많이 올라왔고 나머지에 대한 업종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업종 집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아니면은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매수 업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료라든가 뭐 종이목재, 섬유 뭐 이런 거에서부터 유통 이런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 제가 그 주식 선물에서 어떤 사인을 냈냐면 추세매도 3개 홀딩, 단타매도 7개 홀딩을 사인했어요. 그 7개가 전기전자하고 은행주입니다. 근데 전부 평가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주식 선물을 리딩하면서 7개를 홀딩하라고 10개를 합해서 홀딩하라는 경우 처음이거든요. 보통 추세를 한 2-3개 하고 단타는 뭐 한두 개씩 이렇게 돌리는데 오늘은 일부러 반등 제거를 한번 나와라 그러면서 전기전자하고 은행주 싹 들어가 버렸어요. 거의 고점에서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어차피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하락이 나올 겁니다. 주도 업종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전기전자는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래서 오늘 실전에서 들어갔던 게 뭡니까? 네,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이노텍, 그리고 삼성전자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은행주 3개가 다 들어가 있고요. 왜 은행주를 했냐? 증권주보다 은행주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주는 전기차 관련주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화면을 제가 좀 아쉽게 보여드려서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겠는데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좀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가격 순서대로 제가 쫙 나열한 거예요. 가장 비싼 거부터. 그래서 S&T 모티브, 넥스타이, 뭐, DIC, 세미시스코 쫙 있잖아요. 그래서, 요 화면을 여러분들이 꼭, 세팅을 해놓으세요. 왜? 이게 오브레일로 또 축소한 거예요, 제가. 워낙 많아요. 전기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골라도 돼요. 이거 가지고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5년 동안 이것만 계속 보세요.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동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뭐 어디 HTS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줘야지 시청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면 뭐하러 시청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화면을 꼭 세팅해 놓으셨다가 이 중에서 한번 잘 골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업종에 대한 부분은 전기전자와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유동성이 있는 장세잖아요. 항상 말씀을 해주셨던 업종별 순환매를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음식료와 섬유유보 그리고 유통업종에 대한 부분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정리를 도와주셨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목록을 잘 보여주셨어요. 저희 설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정석투자 다시 보기를 하신다면은 이 화면 잘 자세히 적어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물 전략 알아봤고요. 이어서 주식 선물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주식 선물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코스피에서 전기전자가 올라왔어요. 단타 전략도 확인할게요. 코스피 금융업이 올라왔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미리 예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 주식 선물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전기전자 추세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단타는 금융업인데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었죠. 현재 제가 매도 포지션 들어가 있는 게 삼성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콜딱 반도체에서 이미 SK 머티리얼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벌써 20만 4천 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한 평가이고 나머지 다 평가이인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여기서 일부 전기전자는 아마 완전 최고점으로 기록하고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부는 계속 가겠지만 벌써 그 조짐을 보이는 게 뭡니까? LG전자잖아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상시적으로 LG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보다 기업 가치도 높거든요. 네, 근데도 보세요.
이 종목을 보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고점 라인이 언제예요? 6월 초예요. 지금 이 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무거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여기서 지금 매도 들어가기 좀 그렇고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빠지지 않은 종목들이 그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내일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면은 한 1차부터 한 3차 정도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손절가만 딱 정해놓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금융업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실전에서 3개 다 들어갔어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우리은행 역시 평가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추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절 한 50% 정도 보고요. 수익은 한 최소한 100% 정도 노리고 현재 베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선물 같은 경우 레버리지가 10배입니다. 그래서 1000불에서 5% 올라가는 게 그게 마이너스 50이고요. 10% 떨어지는 게 플러스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선물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왜? 지수가 죽을 때까지 가지 않아요. 우량주가 계속 가지 않거든요. 그때 뭐 할 겁니까? 개인들은 공매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안 하더라도 모의 투자하시면서 서서히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선물은 이렇게 레버리지가 10배입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현명한 전략이 되겠죠? 자, 이어서 주식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관망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타 전략 확인할게요. 선물은 314 기준초과 시 매수, 그리고 미만 시에는 매도, 옵션은 이와 당분간 관망을 해보자라는 전략이십니다. 네, 오늘 전략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9월물은 2.10포인트 오른 313.70을 기록했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선물에 대해서는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네, 말 그대로 단타입니다. 314 이상 되면은 단타로 뭐 0.5든 1.5든 상방향 배팅하시고요. 그 아래서는 하방향 배팅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죠. 오늘 종가가 313.70이잖아요. 그러면 종가가 이제 314보다 낮으니까 그러면 하방, 매도 배팅해야겠죠? 근데 314 돌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청산해버리세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여기서 단타 추세가 결정될 것 같고요. 옵션은 지금 프리미엄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선물만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도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전략에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대표님이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자입니다. 799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네패스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250원에 비중 30%입니다. 향후 전망과 그리고 목표가 중장기 보유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자, 네패스 같은 경우에는 11,150원 오늘 종가 기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수익 구간이신데요. 10% 정도의 수익 구간이십니다. 자, 대표님 향후 전망 그리고 목표가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보유자는 이렇게 하세요. 본전 또는 단기로 20%, 중기로 40% 정도 목표 수익으로 매도하시고요. 본전으로 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21선 정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평가돼 있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콜닥 지수가 좀 출렁거렸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고점 라인도 멋지게 돌파해줬습니다. 보다 저평가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본전이 오면, 이번에 뭐 내가 운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정리하시고요. 본전이 안 오면 단기로는 20%, 길게 보면 40%까지는
편안하게 리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페스에 대해서는요, 보유자는 본전 또는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20에서 40%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에 대해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합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3559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대표님 항상 감사합니다. 옴니 시스템을 2,920원에 비중 20%인데요. 분석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2,720원입니다. 손실 구간에 계신데. 자, 대표님, 옴니 시스템은 지금 가격대이긴 한데요.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 20% 정도 보시고요. 수익은 10%만 보세요. 왜? 약간 높게 잡으셨거든요. 만약에 지금 잡았으면 20%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바로 지금 현재가, 요 가격대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적인 개별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점보다는 높고 고점보다는 낮은 좀 애매한 혼조세 구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가에 들어갈 종목이 오늘 많습니다. 옴니 시스템은요, 보유자는 손절 20%, 수익은 10% 잡아주셨고요. 자, 미보유자는 현재가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3655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유진테크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보유가는 18,150원인데요. 언제쯤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유진테크는 오늘 18,20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소폭의 수익 구간이신데, 자, 지금부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거의 유진테크는 매수가 근처예요. 지금 매수가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잘 들어가셨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타이밍 좋습니다. 그래서, 손절 10%만 딱 정해놓고 홀딩 하시다가, 20% 수익 정도 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21선, 그러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대에 접근 가능한 만큼 시청자분 매수가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손절 10%, 수익은 20%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375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IM을 가지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4,500원의 비중 40%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IM 오늘 가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수하신 매수가는 4,500원이고 오늘 4,435원인데 이 또한 조금 아쉬운 흐름이죠. 자, 대표님, 오늘 문자 주신 분은 거의 매수가 근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보유자는 손절 10%와 수익 20% 요것만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21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보시면은 어때요? 작년에 한번 급등을 해줬어요. 분명히 급등을 한번 해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저점 기록한 이후에 약간 횡보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없는 분들은 21선 깨지면 들어가시고요. 있는 분은 그냥 지금 손절 10%, 수익 20% 이것만 엄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M 같은 경우에는요, 손절 10% 잡으시고 수익 20%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21선 이탈 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네요. 자,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대표님이 정말 1시간 알차게 보내드렸는데요. 자, 6월 달에 저희가 강연회로 만났다고 했는데 7월에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6월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7월에 다시 한번 준비를 하시는데요. 7월 15일 토요일 날에 증권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이고요. 장소가 중요하겠죠.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 홀로 오시면 평택촌 정웅 대표님을 직접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자, 1577-7451번과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은 직접 뵙겠네요.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석 투자를 통해서 1시간 동안 다양한 종목과 시장에 대해서 전략도 탄탄하게 세워드렸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